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딜레마가 아닐 수 없겠죠. 자산가 할아버지가 과연, 할머니가 과연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세대생야 할증세 30%를 물고서라도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더 좋은지. 여기서 손자녀라고 하는 것은 외손자녀, 증손, 아니면 친손자녀 모두 다 포함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물론 증손자녀나 고손자녀가 있는 행복한 가정도 있겠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딜레마 오늘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증여상속이 되겠죠. 자녀한테 증여할 것이냐, 손자녀한테 증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절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안 내거나 증여세를 조금 내는 거, 이것을 증여세 절세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세금을 아예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것이 절세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증여를 하는 목적은 증여세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같은 값이면은 동가홍상 뭐 다홍치마라고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증여세도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증여세를 적게 내거나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상속세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미래 확정된 체증돼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증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를 줄이는 것 아니면 안 내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양한 증여 스킬을 통해서 증여세 또한 줄이면 좋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상속세를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완벽하게 왕창 엄청나게 줄이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겠습니다. 증여세 줄이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성 꼬멘스모스 가이시아 미나상 이시오니 하지메 마시오. 자,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이 있겠죠. 면세점 증여가 되겠습니다. 성년자녀 만 19세 이상 자녀한테는 손자녀도 포함되겠죠.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면세점이죠. 그 다음에 만 19세 미만일 때는 손자녀나 뭐 자녀 다 포함해서 2천만 원까지만 면세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정말로 말도 안 되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1190만 달러라고 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계략적으로 165억 원에 대해서 상속 및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5천만 원, 2천만 원은 정말로 조적치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5억이 아버지한테 받았을 때 165억을 면세점 받을 수 있고요. 어머니한테도 165억. 한 사람당 330억 정도가 면세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주면 되거든요. 아빠가 줬을 때 세금 없거든요. 엄마한테는. 물론 상속세도 없습니다만은요. 그렇게 한다면 330억까지 면세점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5천만 원, 2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면세점이라고 해서 장애인 신탁이라고 해서 과세가액 불산입니다. 불산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비과세는 아니죠. 5억 원까지 장애인을 수익자로 뒀을 때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과세가액 불산입이죠. 장애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연간 4천만 원까지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이것은 비과세가 맞죠. 그리고 비과세를 자꾸만 찾는데요. 창업자금 증여 특례도 5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합산합니다. 상속재산에 30년, 50년이 지나도.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0억 원까지는 이 5억 원은 과거 기준이죠.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물론 10억 원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액이 시가 16억 원입니다. 취득가액은 3억 원이고 그런데 보증금이 12억 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가가 높았을 때 보증금이 높았는데 시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증금하고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도 시세에 반영해서 12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순증여가액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여세는 없는 것이죠. 물론 양도세도 0이 될 수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주택 3주택이라면 취득가액 3억 원 대비해서 12억 원이다. 그러면 양도세 폭탄은 또 피할 수가 없으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이랬을 때는 부담부 증여가 비과세가 될 수가 있으나 이것은 엄발의 오줌 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 하나의 혜택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했다. 그럼 나중에 더 큰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옵니다. 자녀가 그 12억 원에 대해서 부채로 안고 간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양도세를 낸다는 거. 그 다음에 부모님이 증여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이 줄지는 않는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부채를 상환할 때 과세당국의 집중 타겟이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부담부 증여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없다는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아니라 단순 증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아파트 임대 중인데요. 보증금 12억 원, 시가 18억 원이고 감정가액은 15억 원이다. 상가주택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가 5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아파트를 자녀한테 단순 증여하게 된다면 15억 원으로 감정평가 받으니까 3억 원 줄였죠. 이것도 감정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4억 2천만 원만 내면 아파트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4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또 돈을 내야 되니까 증여세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자녀 부부한테 두 명한테 자녀 부부 며느리나 사이까지 포함해서 단순 증여를 반반씩 한다면 3억 1,2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1억 원 가까이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단순 증여니까 12억 원 보증금을 자녀나 자녀 부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 12억 원으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고도 어떻습니까? 감정가액 15억 원에 대해서 그 4% 하면은 기본적으로 6천만 원의 취득세가 들어가겠죠. 그것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4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12억 원 받으니까 8억 원 이상이 돈이 남죠. 이 돈을 자녀가 취할 수가 있죠. 자산운용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은 수렴청정 증여,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로 8억 원을 뺏어올 수 있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단순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한다면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고, 면세점 증여를 해도 문제가 되고, 기타 등등, 창업자금 증여라든가 가업 승계용 주식을 증여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당장은 미봉책이 되지만 나중에 상속세 부담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도 줄이고, 증여세도 최소한으로 물면서 효과적인 황금비를 통해서 증여세, 상속세를 모두 줄이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택을 증여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요. 주택가액 10억 원입니다. 이랬을 때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한 사람한테 증여하면 당연히 5천만 원 공제받고 2억 2,500만 원의 증여세 못 피하고요. 4천만 원의 취득세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 부부한테 나눠서 증여하는 거 효과적이라고 했죠. 1억 6,8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5,700만 원 줄일 수가 있죠. 물론 취득세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산이 많거나 주택이 많은 경우에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이거는 당장 부모님이 면피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면피, 양도세 면피, 기타 상속세 면피할 수 있지만 자녀는 뭡니까? 폭탄을 맞게 되겠죠. 자녀의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니까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요. 기본적으로 30%의 세대성장 할증세액이 들어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손자녀한테 증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여해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손자녀 증여를 하는 경우에 같이 살거나 자녀랑 같이 사는 경우에는 당연히 1세대 다주택자가 되겠지만 관계없습니다. 팔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종부세도 관계없겠죠. 나중에 세대 분리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손자녀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의 주택가액에 아파트라고 보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은 증여세는 2억 2,500이지만은 30% 할증가세까지 포함해서 2억 9,250만 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취득세 4천만 원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손자녀 2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거의 9천만 원 이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2억 80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부부한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1억 6,800만 원인데 손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면 2억 800만 원.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4천만 원이 더 들어가죠. 취득세는 그대로고요. 하지만은
상속세 가산가의 가산 기간은 자녀 부부 며느리나 사위는 비상속이니까 5년 지나면 상속재산 제외되지만 자녀 아들과 딸은 10년을 견뎌야 됩니다.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5년만 지나면 상속세에서 바로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세 관련된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 부부한테 증여했을 때 자녀가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자로 양도세 중과나 기타 등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하지만 손자녀한테 줬다. 그러면 나중에 손자녀가 세대 분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자녀 또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절세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상속세에 대해서는요, 상속세 경감이 그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10년이지만은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5년 만에 상속세를 배제할 수 있으니까 효과적이죠. 자녀의 상속세는 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자녀 상속세는 부담될 겁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자녀도 상속세가 없죠. 노노 상속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자녀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세대 다주택인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겠죠. 손자녀 주택 증여로 1세대 다주택인 경우에 메리트가 아니라 디메리트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없죠. 단 세대 분리 후 양도시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은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습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와 어른을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북으로 제가 판매 중입니다. 몇천 원 정도니까 신청해 보시고 실물도 판단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손자녀에 대한 납세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죠. 주택을 증여했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손자녀가 어리다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추가 증여를 한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손자녀가 비거주자라면은 할아버지가 대신 내줘도 관계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증여를 통해서 납세 전략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아파트를 단순 증여를 한다면 보증금을 현행해서 손자녀는 손 안 대고 코뿔 수가 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겠죠. 또한 당장 납부해도 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하겠죠. 물론 연부연납할 때 손자녀라서 어리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충분한 뭐 부모님이나 기타 등등 보증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5년 동안 6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보증금으로 다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자녀 증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단순 증여해야 되겠습니다. 손자녀 증여를 강화시키는 이유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노 상속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95세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95세에 돌아가신다면 자녀도 70세, 75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상속세, 1차 상속세, 2차 상속세 아버지, 어머니거든요. 노노 상속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노노 상속을 피해서 반드시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증여보다는 손자녀 증여가 확실하죠. 30% 어떻습니까? 30%에 대해서 할증과세 받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펌프질할 때 마중물 효과죠. 한 바가지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집어넣는다면 한 바가지가 뭡니까? 한 드럼통 아니면요 엄청난 물을 기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리 마중물 증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또 손자녀한테 뭐 증여할 때 무슨 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하거나 이럴 때 1억 원 추가 더 1억 5천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곤란하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수주대토가 아닐 수 없죠. 그동안 자산이 막 증가하거든요. 물론 조만간 무슨 그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좋아진다면 그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0년 하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바로 손자녀, 배우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정말로 다복한 가정이라면 엄청나게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비록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3개월, 6개월, 1년 남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여해야 됩니다. 손자녀 증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미리 증여하면 비록 3개월 뒤에 상속이 발생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절세 컨설팅을요. 콘스탄트 김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현명하게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수억, 수십억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절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가 필요하죠.
풍부한 전문 지식가고요. 다양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아서 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독립된 자산관리사. 그래야만 여러분 편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한테 공짜 컨설팅으로 유도해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정신보험, 기타 쓸데없는 상품들, 불효불급한 상품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 판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팔지 않는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서 적격 컨설팅을 받는다면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확실한 투자할 수 있고 확실한 절세 관리할 수 있고요. 확실한 노후 준비, 은퇴 설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밥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 이런 쪽에 공짜 컨설팅으로 무언가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현명한 사람이지 그런 어리석은 인간 뱁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리고요. 그런 어떤 보험 및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 현명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일을 더 충실하게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 모두가 자산관리사를 둔다면 성공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본다면 복불복이 아닐 수 없겠죠. 여러분 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기회가 있으면 앞에서 잡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은 나름대로 저도 3,400여 차례 이상 했고요. 소비자만을 위해서 그 컨설팅을 합니다. 만약에 보험 및 금융기관 판매인의 역할을 한다면 저는 당장 그 방송을 접고 컨설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제값 치르고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유료 컨설팅 0.01 주고 99.99 받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산가의 엄청난 고민 이거 본인이 죽고 나서도 자녀도 세금 폭탄 맞습니다. 손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완벽하게 100년, 만년 동안의 세금 호산을 펼쳐 제공받을 필요가 있겠죠.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2층 하늘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7만 원 입금하시고 바로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5473-9327 성함이죠. 오시는 분은 뭐 당연히 그날 무슨 뭐 비용이라고 하는 다가 및 음료는 다 여기다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팔각정 한 번도 안 오신 분 계세요. 서울 살면서 반드시 와보시기 바랍니다. 힐링이 됩니다. 야경은 360도 서울 전체 볼 수가 있습니다. 63빌딩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은 거기보다는 경관이 좋고 경치가 좋고 힐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북악산입니다. 산수 좋습니다. 자, 오시는 길 드라이브 코스로 한계령 축소반입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토요일 날 콘스탄트 김이 10시부터 12시 아니죠. 2시, 3시까지도 합니다. 콘스탄트 김과의 만남의 시간 5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 원 값어치 할까요? 당연히 그보다 만 배, 10만 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가 이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겠죠. 차라리 50만 원 내고 하는 게 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5만 원이니까 껌가스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러분들 부조리를 타파하고 자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겠습니다. 아그로 타타마 카페에서 합니다. 오시는 길은 간단하니까 참조해 보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겠죠. 아그로 타타마랑 저랑은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 편에 종합자산관리사를 두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까지 연예인들 매니저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람 말고는. 지금은 다 매니저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 다 있습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매니저인데 왜 자산관리 매니저 안 두십니까? 그것도 금융기관에 소속한 사람 만나면 이해상충시 여러분 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먹이를 주는 개를 주인을 무는 사람이 무는 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물 수 있죠. 먹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니라 월급을 금융기관에 주는데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 만나서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